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갈짓자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 시험대에 올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중요한 두 가지 시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고,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입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문서로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지금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사태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이란이 지난 6월 달에 유조선 탱크 2대를 공격했습니다. 침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무인 정찰기 드론기를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공격해서 격추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직전까지 갔다가 멈춘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영국의 해군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시리아에 원유를 공급하려 가던 이란 유조선 탱크를 억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격렬하게 항의하고 다시 영국 유조선 탱크를 공해상에서 가로채려 하다가 영국 해군에 의해서 저지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경제 에너지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중동의 원유를 수송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로의 안전을 다 확보했지만 2014년 미국의 쉘가스 혁명이 터진 이후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로를 혼자 경비를 지출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해군력을 파병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미국이 뜬금없이 이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파병 요청을 하였는가? 근거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말에 있었던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요약을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화면에 지금 합의 내용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양국의 이해를 더 증진시키고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을 봉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동맹국 또는 협력국가를 모아서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호주, 인도, 심지어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까지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의 해군 함정과 함께 군사훈련을 인도태평양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해군력을 봉쇄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미국이 요구한 근거는 이것이고, 지금 이렇게 합의를 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정식 요청이 오면 그것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현이 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국외적인 요청입니다. 국외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우선 중국과 한 2017년 연말에 한 산불 합의와 충돌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사이에 산불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담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일 해군 사이에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지난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합의 내용 중에는 일본과의 삼각 동맹에 관한 어떤 군사 협력 수준을 이렇게 하기로 하는 그런 어떤 합의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고위 수준의 어떤 정책 협력이라든지 또는 군사 훈련을 통해서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도 삼불 합의와 충돌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선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충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란의 후견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소지가 크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북한에서 아마 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해군이 미군 그리고 일본 해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결국은 같이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적으로 보면은 진보 세력, 이른바 좌익 세력, 이른바 진보 세력은 우리나라 국군이 해외 파병되는 것에 대해서 극력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을 때 좌익 진영, 진보 진영에서 일치 단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진보 세력, 좌익 세력은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북한에서 만약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 강도가 세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듯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짓자를 보였던 외교가 그 모순점이 터져나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지지 기반 사이에서도 반대해서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례를 알고 싶으면 노무현 정권 시절 때 이라크 파병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제재에 관한 분쟁에서도 흥미로운 사태 진전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 실무자들이 일본에 가서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협의라고 하고 일본은 설명회라고 합니다. 그 회의 장면을 사진을 보면 굉장히 푸대접을 했습니다. 그 회담을 마치고 온 한국 실무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본에서 한국이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캐치올 제도로 가는 것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테러국가 그런 위험 국가들에게 수출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것을 수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는 제도를 갖춰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지난 3년 가까이 한국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서 무시했죠. 그게 이번 사태가 터진 어떤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국 정부 관리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러한 양자 협의가 아니더라도 무슨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거부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일본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협의를 열자고 한 이상은 정식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직업 공무원 제도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실무 차관이 따로 있습니다. 장관은 정치인이 하지만 실무 차관이 어떤 중요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안건을 정리하면 그것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일본 관리들이 요청한 협의를 충실히 해왔다면 이런 사태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도 캐치홀제로 충분히 시행했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료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전략물자,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나 제3국으로 빼돌린 바 없다는 식으로 좀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어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바에 의하면 중요한 결함이 생겼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에칭가스, 이른바 불화수소
39.65톤을 우리가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가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것인데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한다는 것이죠. 그건 관세도 붙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슨 세금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보통 에칭가스는 뭐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 업체가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수입을 해왔는데 근간에 이름 없는 오파상들이 대량으로 에칭가스를 수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무실도 폐쇄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 업체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39.65톤이 한국이 일본에 수출했다고 우리나라 관세청에 신고가 돼 있는데 일본 관세청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물량이 0.12톤입니다. 다시 말해서 39.5톤 정도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기구에 가서 조사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기구가 와서 39.5톤을 일본에 수출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바가 없다고 그러고 그 물건은 어디로 갔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그런 어떤 이상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수차 협의하자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점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거부했다가 지금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반일 감정을 자꾸 자극해서 사태를 더 키우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정부가 무슨 이순신 장군의 12척에 가지고 싸우는 심정으로 싸우겠다는 등 이런 거는 국내 정치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 경제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서 올 가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대거 하향 조정될 위험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일본과 이런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캐치올 제도를 잘 시행하지 못해서 에칭가스와 같이 대량살상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북한 또는 그와 같은 적성 국가들에게 또는 테러국이나 북한하고 하여튼 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그게 유출됐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하반기에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 중요한 외교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기 가서는 이런 말, 저기 가서는 저런 말을 하면서 갈지자 외교를 봐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어떤 시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도 반응이 이번 문제는 한국이 키웠다. 그동안 일본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2015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 문제를 키운 것은 한국 정부인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당사자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떠담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병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경우에도 아마 공짜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행적을 보면 give and take, 비즈니스맨적인 태도가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철저하게 비즈니스인 측면에서 말은 부드럽게 하고 좋은 말하고 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박도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입니다. 한국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잘 하지 못하면은 그걸로 해서 크게 휘둘릴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